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테크노파크 이재원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예, 오랜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토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제3섹션입니다. 제3섹션은 해양수산 정보와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이제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보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 해양산업 쪽의 정보는 최근에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이제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하고 또 이제 그 수요하는 수요층이 어떻게 이것을 전해줄 것인가라는 것은 또 다른 또 문제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플랫폼으로 해서 또 비즈니스화되는 것은 또 최근에도 상당히 산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행은 이제 각자 영상에 질문이 된 부분을 한 분씩 드리고 또 오랜 기간 또 플로우에 계신 분들이 또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셨으니까 플로우에 또 마이크를 좀 드리고 또 시간을 봐서 다시 영상 질문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창희 교수님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VR은 훈련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메타버스 개념이 도입될 경우 교육훈련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 들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VR 역시 특정 장소에 가야 된다 하고 하는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개념이 도입이 되면 방금 전 강연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헤드 마운트 셋과 휴대용 햅틱 기술 등을 몇 가지만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언제라도 교육 장소와 시기에 구애 없이 제 외부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협력 교육도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의 VR을 이용한 교육과 비교해서 협력 교육, 쌍방향 교육, 교육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해운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제 VR을 이용한 그 교육은 조금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말씀해 주신 메타버스를 이용한 그런 사례는 사실 굉장히 좀 저도 좀 새롭게 본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박준영 박사님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해양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한 주도권 강화가 매우 중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데이터 주권, 패권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를 든다면 저희에도 이제 쿠스라고 저희 연구원에서 해양 예측 예보 시스템이 있거든요. 72시간에 대해서 미리 예보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 국내 주변에 대한 72시간에 대한 예보 사항을 보여드리는, 뭐 파랑이 됐던 뭐 해류가 됐던 그런 걸 보여드리는데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지구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실측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모델이라는 게 관측 데이터가 없으면 모델이라는 거는 그냥 장난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우리가 국제 협력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느냐가 어떤 협력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자주권을 가지면 우리가 데이터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저절로 저쪽에서 협력하자고 올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조사도 많이 하고 진행 연구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이제 이러한 관계를 만드는 건 아직 미진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말로만 해양 선진국으로 가겠다, 선진과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획득을 해서 뭔가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외국에서도 저 기관이랑 뭔가 저 나라랑 뭔가 같이 해야 되겠다,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겠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외국의 이제 유엔이나 산하기관의 그 해양과학기구에 참여를 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예 프로그램 만들어서 외국이 과학자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얌 테이블에 김영환 CSO님께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저도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생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오늘 시켜서 그것이 바로 프로세싱이 되어서 내일 아침에 제가 생선 요리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개념이 상당히 좀 인상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는
얌 테이블 외에 최근 수산물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얌 테이블만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무엇보다 상하기 쉬운 수산물에 최적 비용으로 최적 시간에 배송할 수 있는 콜드체인 물류체계의 독특성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 수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선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온라인으로 수산물 파는 회사들이 온라인만 잘하는 회사, 즉 수도권에 사무실을 갖고 마케팅을 잘하고 컨텐츠를 잘 만드는 곳, 뭐 그런 회사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면은 풀필먼트의 혁신, 그 배송의 혁신이죠. 아까 새벽 배송을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을 해갖고 뭐 붐업을 했듯이 지금 수산 쪽에 보면 오늘 해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 커머스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녁 배송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배송의 혁신을 하는 회사가 두 번째 유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송을 빨리 한다고 해서 신선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얌테이블은 그 배송의 앞단에서 수산물의 상품을 어민들한테 사서 그걸 프로세싱해서 편의식품을 만드는 그 단계, 소위 프로세싱의 혁신을 저희는 하고 있고 그 프로세싱의 혁신에서 신선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세싱 혁신까지 그 스타트업이 뛰어들려면은 많은 진입 장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시설의 규모도 그렇고 또 재고의 관리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수산이 파편화돼 있어서 전복하는 회사, 오징어 하는 회사 이렇게 단품, 소품종 대량 프로세싱 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맨파워, 인력의 부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프로세싱의 혁신까지 뛰어들기는 남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얌테이블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구축했다고 하는 점에서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 단계 콜드체인에 있어서는 뭐 물류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저희가 택배 박스에 싸서 그것을 고객한테 보내는 기간에 있어서의 그 콜드체인인데 그건 저희가 새벽 배송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지만 새벽 배송하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콜드체인으로 새벽 배송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그 세바스티안 블레이 씨께 질의가 왔는데요. 저도 이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기후 변화해서 사실은 이제 그 바다의 상태에 대한 관심이 전 지구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파사에서 저는 부표를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시켜서 상당히 싸게 뭐 그런 것들 이용할 수 있으면 세계적으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질의 내용은 소파의 부표를 실시간으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실시간으로 부표가 망가지게 되는 경우 이용자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의입니다. Hi, thank you.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해양에서 이 부표를 사용을 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이 운영하는 부표를 한번 보시면요. 스파터 보이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위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또 그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이 상황을 계속 트래킹을 하고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으로 떠내려갔는지 아니면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스포터 보이를 사용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실제로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물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잘 움직이고 그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회수를 했을 때 상태가 망가지지 않고 좋은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의 수명 같은 경우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평생에 걸쳐서 고장나지 않고 사용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또 이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플로에서 그 질의를 한 2분 정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얘기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예, 그 전주 그 농정심이라는 회사의 경영총괄이사 김석훈입니다. 우리 김양환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때 지금 현재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영업적인 어떠한 유통 과정에서 오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생물을 다루는 유통 과정에서 오는 리스크.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얌태울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그것들이 어떠한 그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성장기로 갈 수 있는 것들의 과정들을 이렇게 이 주기별로 어떠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수산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투자하는 회사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게 과연 이 신선한 수산물을 갖고 재고 관리나 또 리스크 관리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는 어차피 프로세스를 거기에 맞게 잘 만들어 놓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사실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생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메이크 투 오더, 메이크 투 스탁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획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메이크 투 오더입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주문 들어오는 것만큼만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수조가 쭉 있으면 생물 원재료가 들어오는데 어차피 매일매일 온라인 주문에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돌문어가 한 700kg 정도 필요하겠다, 아니면 뭐 1톤이 필요하겠다 하는 걸 미리 예측해서 일정한 양을 수조에 갖다가 입고시켜 놓고 아침에 직원들이 와서 그 돌문을 꺼내서 뭐 손질도 하고 뭐 자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보내고 나면 저녁에는 제품 재고는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수조에 일부 돌문어가 좀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수조에 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수조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양을 뭐 2톤, 3톤, 뭐 5톤씩 채워놓는 게 아니라 일정량을 채워놓고 또 그 산지에 저희가 프로세싱에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추가로 또 하루 중에서도 뭐 2번, 3번 더 추가 입고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지가 아니고 만약 수도권 용인이나 성남이나 뭐 광주에서 한다 그러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산물은 기본적으로 산지 가까운 곳에 프로세싱 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프로세싱을 해서 저녁에 그 배송을 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품 재고에 대한 폐기 손실 같은 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혹시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네,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다시 유튜브로 들어온 질의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세바스티앙 플레이시께 쉽게 질의가 된 것입니다. 스마트 모어링은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는다고 하는데 그 전력은 자가 발전인가요? 아니면 다른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전력은 태양 전지에서 나옵니다. 이 부위의 표면에 태양 전지를 저희가 설치를 해놨고 그 전원이 케이블을 통해서 이 수중에 있는 센서로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부산 지역에 이제 기업 지원을 하는 그 기관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이런 이제 첨단 기술이 참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할 때 이런 첨단 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도 지원하지만 또 만들어진 그 기술들이
좀 영세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 지원해 주는 사업도 이제 저희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기술 개발에도 집중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현장에 또 활용되는 것도 함께 좀 병행이 되어서 지원이 많이 좀 개발되어서 그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토론 내내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섹션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유튜버의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섹션을 마치겠습니다.